이때는 야수의 심장을 꺼내야 돼. 이때는 야수의 심장을 꺼내서 질러야 된다고. 일단은 질러봐야 돼요. 결국에 이거 전쟁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일 물려도 괜찮아요. 이거 전쟁 때문에 올라가다가 바뀌잖아요. 올라 땡깁니다. 금방 땡겨요. 이거는. 이런 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는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물리도 괜찮은데 물려도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여기 3천억 규모로 이제 기술 수출인데, 문제는 이 3천억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뭐 3천억 뭐 괜찮잖아요. 그리고 로열티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거. 이게 항상 문제예요, 바이오에서. 왜냐면 이 계약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파이프에 대한 신뢰도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애초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원래는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쉬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 드린 범주 안에 지금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굳이 좀 어제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딱히 뭐 오늘 얘기가 궁금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제 멘트를 하나라도 좀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일요일 8시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이때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 힌트도 이 안에서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일단은 뭐 요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장 막판에 실컷 빠지다가 갑자기 급등을 팍 한 번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 있죠. 말이 다 달라요. 휴전이 없다. 그러면서 뭐 대피 계획 시행한다. 뭐 일시 휴전한다. 뭐 8시간, 5시간, 이것도 말이 다 다릅니다. 임시 휴전 합의한다. 뭐 총리실에서는 또 휴전 없다. 막 뒤죽박죽인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마스 얘네랑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랑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랑. 근데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랑 얘네 둘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휴전에 대해서 전쟁 안 한다. 그래서 길 좀 뚫어줘. 우리 좀 인도 차원에서 하마스 민간인 좀 내보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좀 내보낼 수 있게, 이런 거에 대한 합의지 뭐 전쟁 합의한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쟁 가지고 이걸 이슈로 뭐 시장이 등락날락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어제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아마도 알파제의 내피실로는 수요일쯤 되면은 이제 이 전쟁의 여파 때문에 연준의 목소리가 바뀔 것이다. 어떻게? 우리 좀 지켜볼게. 그리고서 금리 올릴지 안 올릴지 고민 좀 해볼게 라고 했는데, 이 올릴지도 몰라 라는 게 없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동결하면서 좀 지켜볼게 라는 시선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 중동 전쟁이 증시 입장에서 마냥 악재일까? 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지금 증시에 충격은 없잖아요. 근데 이 악재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왜? 이란이 참여하면 유가가 어쨌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여태까지 CPI 같은 거 잡아놓은 거 일시적으로 튀겠죠. 최근에 사우디가 꼬장 피느라고 감산한다 뭐 한다면서 유가 튀어나왔는데, 다시 또 사우디가 이제 증산할게 이래가지고 유가 내려왔는데, 지금 전쟁 난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 때문에 연준도 막 강하게 얘기는 못한다 이제. 그럼 순화적인 스탠스를 가지는 연준이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증시 좀 이제 이 전쟁이 일단락이 되면은 실적 장세, 3분기 실적 이제 가시화가 되는 그런 시즌으로 왔잖아요. 실적 장세 플러스 연준의 완화적 발언,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 이 11월의 FOMC는 동결이 거의 확실시돼요. 93%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까지 FOMC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은 12월에도 금리 뭐 인상 얘기 못 하겠죠. 이제 금리 동결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좀 증시가 이제는 뭐 연준의 이런 금리 스탠스 이런 것보다는 경기 지표랑 이 실적 장세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기다리고 있던 이런 장이 좀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전쟁에 너무 휩싸여가지고 공포에 쌓여가지고 뭐 전쟁이 어떻게 되고 뭐 이게 휴전을 하네 마네, 뭐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네 마네, 이란이 뭐 전쟁 참여하네, 이거에 취했을 때가 아니에요. 증시랑 전쟁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항상 증시는 뭐라고요? 선반영이라고. 뉴스가 나오면 증시는 이미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봐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그 전쟁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투심이 공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포에 있을 때 시장은 빠졌다가 올랐다 지금 이렇게 툭 빠져 있는데, 요때고 전쟁하고 있는데 야 이거 계속 올라가 막 이런 식으로, 전쟁하고 있는데 눌렀다 올라 눌렀다 올라 이런 식으로 간다고 여러분 떨구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붙을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한 번은 올려줘, 한 번 올려주는데 그 다음에 빼, 이거 뭐라고? 단기 차익 실현. 그래서 여러분은 물린다.
요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그널이나 매크로 지표 통해 가지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이런 거. 아까 전쟁 우려감이 이제 연준의 금리 기조로 움직이고 표현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머뭇거리도 연준의 마음을 확실시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 지금 연준 위원들도 슬슬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반도체 얘기도 좀 해와드렸고 이번 주에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반영이 될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9일 날 파월의 발언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파월이 비둘기파로 변신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테슬라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PC 지표가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유가랑 리스료 이런 게 빠진 거기 때문에 미국에선 이걸 더 중요하게 봐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런 거 변동성이 조금 이번 주 금요일에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에스모가 개최가 되는 거 이것도 이제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 드렸고 더 나쁠 게 있을까요? 9월에 떠들 만큼 떠들었어요. 연준 위원들도 뭐 얼마나 더 나쁘게 떠들겠어요. 그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본 거는 에코프로가 오늘 어쨌든 개파락을 시작할 거다. 근데 이게 양봉을 뽑아서 악재, 실적 악재를 반영하고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를 땡겨낼지 여부 그리고 미선물이 강보합이더라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다. 근데 오늘 어땠죠? 에코프로가 뭐 흔들흔들 거리긴 했지만 결국에 양봉. 미선물 어땠죠? 결국에 강세. 우리 시장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이 어쨌든 저점 찾기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코스닥이 막 저점을 깨고 막 빠질 것 같다? 물론 그거에 대한 경우에서도 어제 막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지지라인을 형성해가지고 반등 특허로 이렇게 보고 있다. 요거 시선이 오늘 에코프로의 흐름으로 사실 에코프로가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얘네가 안 무너지면은 실제로 막 코스닥이 미친듯이 쏟아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시선으로 좀 보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뭐 오늘이랑 내일 정도까지 악재 효과로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겠다 전쟁도. 근데 이것도 식상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라는 게 증시에 먼저 반영돼서 고개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 요런 거. 시장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 전쟁 때문에 시장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이 이렇게 쉬었는데 뭐 다우는 좀 그냥 아무래도 그 석유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좀 버텨냈고 나스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즉 엔비디아 발로 좀 빠졌다. 그리고 헬스케어 강했는데 우리 시장에서 좀 힘을 전혀 못 썼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자, 이게 어쨌든 제가 1340원 기준, 106포인트 기준을 잡아드렸지만, 고가 갱신은 하고 있지 않아요. 얘네가 진짜로 문제가 될 거면은, 환율이 1363, 이 위로 가면 그때는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추가 하락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의 악재는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상 범주에 있는 악재는 증시에서 그렇게 크게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22포인트 넘어야 된다고 했고, 미 국채 수익률도 신고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유가도 어떤가요? 사우디가 증산할 때보다 어쨌든 올라가지가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쨌든 억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란의 참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란이 참전할게 이러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건데 만약 참전해 버리면은 오히려 증시는 한번 꾹 눌렀다가 불확실성 해소 별거 아니네 올라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빨리 해소되는데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증시를 여러분이 너무 악재를 고지고대로 받지 말고 호재를 고지고대로 받지 말다. 모든 뜻은 형님들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오늘 이제 금리 스탠스인데 보면은 거의 이제 그냥 11월에는 금 동결이고 내년 1월까지도 동결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0%였던 금리 인하 확률이 슬슬 내년 3월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공포 심리는 적당히 있는 정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심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지표기 때문에 미국의 공포지수는 한 여기 공포에 휩싸여 있고 지금 좀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정도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아마 손이 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메시지도 많이 남겨드렸는데 요 메시지를 먼저 볼까요? 제가 장중에 아까 그 오전 브리핑 드렸잖아요. 그때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려요. 그러면서 뭐 아침에 보시면 6시간 전에는 이렇게 좀 에코프로 양봉이고 코스피가 일단은 외국형들이 잡아주네요? 라고 했는데 그냥 살짝 올렸다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 그 다음에는 저점 시그널이 전혀 나오는 게 없다. 튀는 업종도 두들기고 있어야 된다. 뭐 그리고 오늘 바이오 맞은 거 좀 억울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밴드에도 남겨드렸어요. 이걸 못 볼까봐 여러분이 밴드에도 남겨드렸는데 12시쯤에 스쿠프를 보고서 투매가 조금 끼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투매 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투매 나오나 봤는데 오늘 투매 안 나왔어요. 투매는 안 나와가지고 그냥 끼만 살짝 보였다. 그냥 살짝 끼만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약에 내일 당장 땡겨내면은 투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선물이 좀 빠지고 있어요. 보면은 미선물이 요렇게 빠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미국이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빠져서 시작하더라도 종가에는 좀 올려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냥 막 마냥 빠질까? 이건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요쯤에서 시장 저점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시장 저점이라는 게 10월 10일에 저점을 깰 것 같진 않다. 제가 이 10월 10일 날 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요거 깰 것 같진 않다라고 좀 긍정적 얘기 들어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 투매 얘기하면서 요 얘기. 2423 여기 왔다고. 요거 뚫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젠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2422에서 다행히 좀 시장이 반등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막 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 이걸 보기에는 요거 일단 깨지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오늘 장 마지막에 이렇게 개인 매도가 좀 코스닥에 쏟아지는데, 이때 뉴스 나왔잖아요. 아까 그 휴전 뉴스. 이게 하마스랑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집트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인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빡 올랐거든요, 증시가. 그때 이제 개인이 후툭 털려요. 근데 이건 아마 반대매매 회피 물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투매 아니에요. 많이 빠진다고 투매라고 하면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라고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투매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본 게 여기서 이제 투매길 봤거든요. 여기서 이게 개인이 딱 던지는데 딱 한번 밀리더라고. 근데 외국인이 딱 받아만 먹더라고요. 기간은 관여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점심시간이거든요. 점심 먹거나 아니면 먹기 전에 이제 개인들이 조금 심리가 안 좋았구나,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땡겨 봤는데,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살짝 끼를 보였어요. 끼를 보였는데 제가 보기엔 외국인이 원하는 만큼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좀 끌어당기고 이렇게 횡보시킨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 없으니까, 세력형님들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뭐 그렇게 막 엄청 시장이 빠졌나? 이거는 좀 물음표. 보유 종목 중에 좀 올라가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게 올라간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좀 그냥 괜찮은 하루였어요. 물론 이게 아까 전에 막 2% 후반대 빠졌을 때 좀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 얘가 빠진 것보다는 이거 빠진 게 좀 짜증이 나가지고 얘가 오늘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물론 반도체가 오늘 3%까지 빠지긴 했지만 얘는 그동안 좀 키높이상 먼저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좀 거슬리긴 했지만, 뭐 이것도 시장이니까 별 수 없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양전에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에코프로가 쿠셔닝을 해줬지만 나중에는 에코프로가 시장에 돈을 빨아먹었다, 이런 데서.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자리를 조금 뺏어먹은 그런 경향이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좀 반대매매를 유도하는 그런 모습도 줄곧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신용잔고가 18조 5천억대인데 18조 초반대 가면 좀 기대를 해보고 싶다. 근데 예탁금이 빠져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줄어든 효과가 없네요 라고 했는데, 예탁금이 돌아왔습니다. 예탁금은 돌아왔는데 신용잔고는 8조 7천억에서 18조 5천억으로 빠졌어. 근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더 빠지긴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시장이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더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만기일에 힌트를 드렸죠. 뭐가 있었죠? 풋을 갑자기 45를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좀 찜찜하네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은 뭐 한 콜을 10억 정도 잡았거든요. 이게 콜인데 요거는 의미는 두지 맙시다. 이거 잡긴 했는데 그건 큰 의미 가지기 좀 힘들 것 같네요 라고 했는데, 오늘은 콜을 여기 지수가 반등할 때 콜을 요렇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선물도 잡아줬습니다. 결국에는 좀 바닥을 좀 형성하려는 모습을 세력형님들이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남은 건 뭐냐? 선물 매수. 코스피에서 현물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아침에 끼는 보였어요. 이렇게 끼는 보였는데 가는 척하다가 야 아니야 죽어라,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당겨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콜 포지션, 파생시장 포지션까지 올 상방을 장 막판에 가리키긴 했다. 다만 내일 하루 정도는 오전 중에 한번 쑥 밀었다가 빡 땡길지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내일 있고, 요거 아니면 미국 시장이 좋아가지고 갭으로 도망가거든요. 이때 코스닥에서 개인이 던진 한번 지켜봅시다. 이러면 이제 저점 잡혔다고 좀 보시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야수의 심장을 꺼내야 돼. 이때는 야수의 심장을 꺼내서 질러야 된다고. 일단은 질러봐야 돼요. 결국에 이거 전쟁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일 물려도 괜찮아요. 이거 금방 올라옵니다. 금리 스탠스, 연준. 이거 전쟁 때문에 올라가다가 바뀌잖아요? 연준이 나설 거예요. 그러면 땡깁니다. 금방 땡겨요, 이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는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물리도 괜찮은 자리, 물려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 이런 걸 한번 공략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간 시나리오도 어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좀 힌트를 제가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상태고, 다만 뭐 지금까지는 뭐 저점을 막 엄청 찾았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어요. 지금도 지속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게 조금 계속해서 힌트로 작용되고 있죠. 잘 빠져주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시험 잔고. 근데 요거 예탁금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기분이 나빴는데 딱 들어온 거, 예탁금이 2조 3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런 게 좀 하나의 긍정 시그널. 예탁금은 올라가는데 신용 잔고가 빠지는 거, 요런 걸로 좀 기대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증시에 조금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건 아닌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을 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기술 수출을 3천억 규모로 미국의 마루호라는 곳에 기술 수출했습니다. GI301인데 이게 알레르기 치료제예요. 이게 효과가 좀 좋다고 하죠. 그 졸레오라고 얘가 지금 1인데 요거를 이제 좀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GI 이노베이션은 이제 글로벌 판권은 유한양행한테 보내줬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판권만 지금 GI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이거 애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원래 얘 자체가 메인은 GI101이기 때문에 요게 좀 핵심이고 요건 서비스였거든요. 요게 3천억 규모로 이제 기술 수출했는데 문제는 이 3천억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뭐 3천억 뭐 괜찮잖아요. 그리고 로열티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계약금. 이게 항상 문제예요. 바이오에서. 왜냐면 이 계약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파이프에 대한 신뢰도거든요.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라이센스 인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 파이프의 성공 확률을 계약금으로 보통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계약금이 높았던 사례가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3호피에 22년 1월에 기술 수출을 큰 규모로 했잖아요. 1조 3천 규모. 그때 이때 계약금이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ABL 바이오가 빵 떴던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사례를 하나 뽑아보면 네오캠 바이오가 작년에 겨울에 암젠에다가 1.2조 규모로 에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계약금이 비공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야. 니네 왜 계약금 비공개야? 계약금 규모가 작아? 그럼 그 신뢰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약속을 지켰으니까 한번 에로 퍼포먼스 보였어? 올랐다가 GI 이노베이션 팍 박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기타 뭐 펀딩 자금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런 펀딩 자금이 엑시트를 해야 돼요. 이 엑시트에 대한 수요 때문에 뭐 계속해서 간다? 그거 좀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좀 뜨거운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경제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추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S등급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한 2달 전에. 가지고 있다가 잘 팔고 나왔는데 요거 남겨드린 거는 혹시라도 안 팔고 가지고 계실까봐. 제가 왜냐면 분석을 다 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요거 들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파시라고 남겨드린 겁니다. 오늘 아까 기사 떴을 때. 그런 거 있고 또 하나 얘기 들어보면 보르노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누적 에로 금액이 2조가 넘어요. 근데 이게 요 기술측 총액 규모가 2조 정도. 근데 지아 이노베이션도 총액은 3천억이죠. 근데 계약금이 비공개잖아요. 보르노이도 계약금이 진짜 적어요. 누적은 2조인데 이 총액비에 비해서 계약금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얘가 뭐 오릭이라든가 미국에 이번에 에스모에서 데이터 발표하죠. 폐암. 이제 비상장사인 피라미드에도 에로를 했었고 그리고 중국에도 에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보로노이가 다루는 파이프에 대한 신뢰도가 진짜 이거 맞니? 라고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죠.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성과가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일상 단계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애들은 조금 이제 의심을 자꾸 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바이오 투자할 때 이 계약금 비공개가 나오면은 조금 경계를 하면서 이거 세부 내용을 좀 뜯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게 탁 내려 찍어버렸죠. 만약에 고점에 붙었으면 한 방에 마이너스 한가 먹은 겁니다. 30%. 아, 정말 잔인하네요. 오늘 기간 투신이나 3호 이런 애들이 좀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오늘 핵심으로 보는 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제가 이거 저점을 깰 것 같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일단 201선율을 잘 회복시켜 놨고 무엇보다 기관이 잡아줬고 에코프로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둘 다 일단은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실적이 작살나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외에 3%에서 4%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을 뽑아냈다. 요걸로 시장 지지력을 우리가 테스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또 한 가지 시그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계속해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투자 좀 조심하시라.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빠진다는 게 아니라 지루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빠지면 또 여기까지 40만 원까지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거든요. 대형주 20% 빠지면 조금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한번 곁들여서 얘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전광판 일단 보고 그 다음 코스피 차트 이런 거 좀 볼게요. 로봇주 8월에 뜨거웠잖아요. 이런 애들 당연히 안 된다. 중국 관련주 제가 실제로 명동 가서 면세점이랑 화장품 가게 갔더니 이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겠고 차이 실현 나오는데 미용 기기는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구간을 찾아서 보톡스도 그렇고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그리고 조선주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조선주가 빠졌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제가 매수 어디서 한다고요? 전 여기나 여기를 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올라갈 때 조선주 저한테 물어보다가 빠지고 있으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저희 베타제 분들 중에서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잘 파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잡아드렸는데 노랑 시그널 보라 시그널 노란 시그널 뜨니까 이거 욕심내지 마시라 빠진다. 지금 신나게 빠지고 있죠 조선주. 근데 조선주는 오랜만에 얘기 다시 한번 드리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안 돼. 22년 하반기도 안 돼. 왜? 수주를 22년 수주를 상반기에 다 받고 23년에 수주를 상반기에 다 받으니까. 상반기에 수주를 다 받아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얘네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근데 24년부터는 달라. 24년부터는 이제 22년부터 21년부터 수주 받은 게 실적에 찍히기 시작합니다. 24년부터는. 계약별로 단계 이제 받다가 마지막에 많이 받거든요. 처음에 뭐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요만큼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요. 조선주가. 그래서 뭐 21, 22, 23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계약금 받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박해 있을 때 더 많은 돈을 수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4년부터는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해예요.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내년부터는 하반기도 괜찮아. 제가 이거 조선주를 안 했던 이유는 23년 상반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안 좋을 거 알았어. 그러니까 하반기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면 이제 24년은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그렸는데 여기 23년 초 여기서 이제 올라왔죠. 이제 23년 말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하면 되는데 24년 초에 왜 안 할까? 이게 24년 초에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오는 각도가 이렇게 내려올지 이렇게 내려올지 이거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고요? 조선주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할지 안 할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상승폭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조선주에 대한 뷰 간단하게 오늘 좀 튀어가지고 얘기 드려봤고 게임주는 지금 결국엔 금리 동결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말이. 근데 지금 동결에 대한 거 확정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결을 확정 짓고 이제 인하는 언제 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올 때 게임주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엔터주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반도체도 보면은 대체로 장비주 제가 나쁘지 않다고 했고요. 후공정, 패키징, 소재 쪽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뭐 워닝머트나 하나머트 이런 애들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던 또 시총 상위주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반도체 주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좀 작살냈고 제가 수급을 보니까 이 DDR5랑 기판 쪽으로 수급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얘네는 그래도 덜 빠졌어. 얘네는 덜 빠졌는데 얘네 쪽으로 수급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판이나 DDR5 이런 애들은 좀 신규 투자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오랜만에 좀 힘을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 관련주가 튀다가 휴전 얘기 나오니까 바로 그냥 수직하는데 그 다음에 회복을 못해요. 왜? 수급이 꼬였거든 이제. 이젠 수급이 꼬였어 얘네도.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유가 관련주. 그래서 원전이 좀 힘 안 받을라나? 원전 지금 두산에너가 말도 안 되는 분식회계 지금 꼬여 있어가지고 뭐 근데 그 금방 해결될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외국인이 좀 잡아주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유가가 튀거나 이러면 또 원전이 한번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 들어봤고 2차전지가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빠졌는데 보면은 2차전지 소재 쪽은 많이 잘 버텼어요. 소재 쪽 보세요. 소재 쪽은 많이 잘 버텼거든요. 이게 좀 소형주 이런 거 빼면은 소형주 빼면은 잘 버텼거든요. 이렇게 대체로 잘 버텼어요. 소형주 빼면은 근데 장비주가 많이 빠졌어요. 보면은 이렇게 장비주 쪽이 좀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오니까 기대감이 좀 실렸었거든요. 근데 장비주 쪽으로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 차전지는. 이것도 그럴 것이 그 기존의 에코프로나 이렇게 양극재 관련주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응급재 관련주도 많이 빠졌고 이런 거 조금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온 추세고 전해액이랑 뭐 이런 애들 따급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반등하고 있는 거다. 동박이랑 뭐 이런 애들 알박이 최근에 엄청 좋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렸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동아기업이란 거 제가 리뷰도 드렸어요. 이거 제 영상 보면 콘텐츠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아기업. 이거 왜 얘기 드렸을까요? 메리트가 있으니까. 왜 메리트 있을까요? 동아 일렉트로 라이트. 얘네가요. 미국에다가 지금 이제 23년 하반기. 지금 현재입니다. 하반기에 공장을 지어요. 얼마 규모로? 8만 6천 톤 기준. 8.6만 톤. 규모가 상당히 좀 커요. 근데 이게 내년에 완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얘네가 바로 승인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액은 약간 유해 독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런 거 엄청 까다롭거든요. 이게 공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장 짓고 승인을 바로 받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런 게 있고 덕산테코피아는 흔히 증시에서 바닥 시그널은요. 시그널 종목에서 증시에서 종목별 개별 종목에서 뭐가 있냐면 자사주 매입 들어보셨죠? 자사주 매입은 거의 주가가 최저가에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증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덕산테코피아가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덕산테코피아 주가가 최저점 아니야? 라고 대주주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업황이 좀 좋아지겠구나 라는 개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 미국에 또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5천 톤 규모로 공장을 이제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첨보는 지금 현재는 뭐 미국 좀 진출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솔브리 홀딩스가 가장 센 거는 얘네가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어가지고 제일 좋아요, 지금 상태가. 그래가지고 오늘 좀 튀어본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타 오늘 보면 에코프로 이렇게 좀 실적이 4분기에도 안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4분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리튬 가격이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비싸게 산 고가의 리튬이 아니라 고가로 산 같은 리튬인데 얘랑 같은 건데 똑같은 거를 비싸게 샀어요, 원재료를. 왜냐면 리튬 가격이 위에 있었으니까. 그럼 판가를 여기 이 리튬 가격에 맞는 판가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판가를 여기 판가 낮은 판가로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고 자꾸 영업이익 축소가 되는데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3분기에 어쨌든 작살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작살난 거 보여줬죠. 그럼 4분기에 이미 작살나는 거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감안을 해버립니다. 이미 선반영을 해버린다고. 그게 녹인 주가가 50만원에서 56만원이지만 25만원까지 빠진 거라고요. 충분히. 고점 대비 62% 빠졌어요. 에코프로 PM이. 이 정도면은 녹일 만큼 녹이고 있구나. 리튬 가격 빠진 게. 그 다음엔 이제 그러면 언제 좋아질 거야? D램이랑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24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메모리 사업부가 지금 흑자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얘네랑 똑같네, 시기가. 얘네도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그 내년에 상반기엔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반도체는 시장이 좋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 근데 지금 D램은 좀 확실하게 회복이 되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적자가 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적자 전망. 그래서 이런 게 좀 해소가 좀 돼야 됩니다. 낸드까지 좀 흑자로 돌아설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도체는 좀 지금 굉장히 사이클 맞추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라이브 영상 좀 참고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요거 지금 양봉 킨 거 그냥 킨 거 아닙니다. 시장 저점을 한번 만들려고 있는 그런 시그널로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거 이야기 드렸죠. 1차 시세 낸 애들 매력적으로 보이고 유혹적이라고 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 유혹적인데요. 이 유혹적이기 때문에 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게 나올까봐. 이렇게 될까봐. 너무 유혹적이라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쏠 것 같아. 얼마나 유혹적이야. 근데 실제로 지금 빠지고 있지. 그래서 제가 지금 봐야 되는 거 뭐라고요? 상위 제약주, 항암 플랫폼, 세포치료제. 이쪽으로 보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폐질환 치료제까지 이렇게. 얘네는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로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보자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얘네 안 빠졌잖아. 오늘 제약업종 지수도 얘네 때문에 빠진 거지. 얘네 때문에 이쪽으로 보면은 그냥 종합지수 대비 막 엄청 빠지진 않았어요. 막 이렇게 레오케미나 알테오젠 양봉이네 이런 거. 앞타모나 에이프릴 그리고 셀티디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이런 애들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HAB도 양봉이고 HAB 그룹주 나쁘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 바이오가 이제 구별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셀름에도 이런 거 좀 안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거 폐암 치료제 어쩌고저쩌고 한데 올해 안에 무조건 유중 나옵니다. 이건 진짜 타짜에서 얘기하죠. 손모가지 걸고 한파 뜨자 유중 나온다. 그리고 이런 거 오늘 흐름이 좀 개별주적으로 조금 거래도 없고 좋지가 않았었다. 이렇게 해서 정판으로는 뭐 요 정도로만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제 라이브에 다 해들어가지고 다시 하겠죠. 그러니까 짝대기 제가 어제 잡아드렸는데 2423일 기준이 요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를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빠질 때 저는 요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본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나가고 둘 이제 조정받고 그 다음 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본 건데 일단 요거에 대한 거 복합파동, 복합방등 그리고 모노 하락 모노 상승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점을 깰까 안 깰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2423p 여기를 지켜야 된다. 요번에 여기 깨면 이거는 진짜 이제 여기도 깨진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어느 낙폭으로 빠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는 깨고 그 다음에 종료가 될 것 같다. 즉 2400p는 깨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 2323이 깨지면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여러분 보시나요? 투자하실 때 여러분 이거만 보시죠. 거래량 회복이 된다는 거 굉장히 긍정 시그널이에요. 물론 요 거래량이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게 아니라 개별 그 조그만 코스피 종목 예를 들면 뭐 사료주 이런 거 다 코스피거든요. 그런 거에서 거래량 맞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거래량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거래 대금을 한번 보면 사이즈가 딱 나올 텐데 거래 대금도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좀 많고 이렇게 6조 5천억 이때보다 훨씬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계속 7조대 들고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8조 9조 가까이 이런 식으로 9조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시장이 좀 긍정 시그널로 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 뭐 휴전 뉴스가 진짜든 가짜든 형님들의 의지는 반등이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한번 개파락이 빠졌다가 뭐 쑥 밀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반등 좀 기대해 보고 싶거든요. 물론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도 좀 기대해 보고 싶다. 이거 어디서 본 그림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다 손? 봤다 손? 어디서 봤나요, 이거? 제가 10월 9일 한글날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하나 두 개 뽑고요. 이렇게 두 개. 요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나요? 요거 아니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거 만들고 갈 것 같다.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잖아요. 원래는 제가 기대한 건 이거를 기대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왜 기대 안 했을까요? 이거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올라올 거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내일 설사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안 잡아주면 이거는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의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올라온 내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의심하면서 봐야 된다고 시장을. 근데 외국인이 잡아준다?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단 여기 깨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식으로 시장표를 보고 있다는 거 한번 얘기를 강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분 나쁜 거는 이제 일단 코스닥 차트 메인을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빠지고 있던 거 개파락 빠졌다가 쑥 밀렸다가 반도체 위주로 빠졌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반등하면서 또 퓨전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당겨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12시쯤에 이야기 들었던 게 한 802포인트였어요. 여기서 바닥 만들다가 이렇게 좀 튀어낸 모습이어가지고 여기는 좀 잘 지켜준 모습이고 코스닥은 제가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게 나왔으면은 여기서 막 미친 하락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얘기 들었지만 오늘 빠지더라도 저는 반등을 좀 기대해보고 싶어요. 언제? 늦어도 수요일. 빨라도 수요일이 아니라 늦어도 수요일. 늦어도 수요일 안에는 증시가 빠지면은 연준에서 스탠스를 보일 것이다. 메시지를 던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뭐 오늘 오후나 내일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오후가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 있나?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 뭐 아침에 좀 빠졌다고 올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싶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제는 외국인 현물 정도만 들어오면 지금 오늘 뺐기 때문에 반대 매매 또 터질 거거든요. 내일이랑 모레 해가지고. 그러면은 18초 초반까지는 무난히 들어가는 와중에 예탁금은 그래도 49조, 50조를 유지할 거예요. 이런 상태면은 이게 일단 1번 조건이 맞아졌고 에코프로가 지지를 만들어주는 지지라인 즉 증시를 떠받들어 준다. 그럼 그 두 번째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지금 모든 시그널이 다 떠 있어요. 노랑보라.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나왔죠. 이제는 마지막 키워드 외국인이 주체가 돼서 한 2, 3일만 올려줘도 돼요. 올라갈 때 계속 외국인이 땡겨준 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이제 진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반도체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막 간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이클이 그런 사이클이 아니고요. 제약바이오는 오늘 와 이건 좀 예전에도 미국 시장이랑 하루 늦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 다음날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반대로 미국 시장이 어제 미리 바이오 업종이 좀 띄워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돈의 힘을 한번 눌릴 수도 있었다. 1차 시사는 바이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미국에도 AI 바이오가 있는데 큐레이트인 거. 얘가 20불에서 70불까지 3배 넘게 올랐다가 다시 20불대입니다. 지금 30불 초반인데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AI 바이오가 시세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I 바이오도 시세 내기가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수 후보군에 AI 바이오를 한 두세 개 골라놨었는데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보고 있던 뭐 항암 계열이나 아니면 폐질환 치료제, 뭐 면역세포 치료제, 플랫폼, 시총 상위 바이오 이런 거 지속적으로 좀 유심히 볼 것이다. 바이오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요. 바이오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빠졌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 물론 제가 이거 잘못 봤어요. 제가 보던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봤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제가 이건 잘못 본 거 인정합니다. 저는 잘못 본 거 인정하죠. 이렇게 빠졌다. 이거 근데 돈의 힘으로 뺐기 때문에 뭐 별수가 없었어요. 뭐 형님들이 때리는 게 저라고 뭐 용서 재주 있나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저는 하나의 확률로 본 거니까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요거 좀 극복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이제는 좀 바이오 좀 좋은 시세에 기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도 일단은 200일선 맞고 빠진 걸로 봐야 돼요.
단기간에 올랐다가 200일선을 이제 맞고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랜 시간 200일선을 지지받고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잡아줘서 내일 뭐 미국이 올라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쉽게 뚫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밀었다가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가더라도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는 크게 저항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21선을 눌러 앉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제가 본 건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얘는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 뚫어줬다가 눌려주면 여기가 이제 개인들이 붙는 공간, 여기서는 전쟁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겁주기 하겠죠. 그래갖고 여기가 여러분이 들어가기에 사실은 가장 좋은 자리다. 여기는 여러분이 함부로 들어왔다가 재수없으면 뒤진다. 어떤 거 나올 거냐고요? 제가 지금 보는 건 혹시라도 요런 구간일까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런 거 마지막에 되게 잔인하거든요. 마지막에 되게 잔인한데 되게 잔인한 거 맞을까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바닥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만일을 대비해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놨다가 뚝 반등했다가 이렇게 죽는 과정이면 이 과정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만으로 오늘 잠깐 땡겼다고 막 안심하기는 이르다. 결국에는 외국인 이 친구들이 한번 시그널을 줘야 될 것 같다. 단기 바닥을 잡는 시그널을. 물론 이런 건 좀 의미가 남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에코프로 저점만 안 깨면 됩니다. 이제는 에코프로가 조금 한번 버텨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결국엔 에코프로도 제가 보는 건 이런 거 아니면 올랐다가 제가 뭐라고 했죠? 질질질질 샌다. 그래놓고 나중에 좀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딱히 뭐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얘기 드렸던 내용을 계속 번복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오르는이 올라가는 와중에도 권리랑 나면 빠진다. 이것도 어제도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라이브 좀 참고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지금 미선물이 조금 빠지는 정도.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 끝나고 빠지는 정도인데 요거 전쟁 엮어가지고 미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을 조금 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전혀 안 튀고 있거든요. 이게 좀 행보가 달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튀는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밀리고 있네요.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오늘 사실 영상 안 찍으려고 했다가 찍은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어제 라이브랑. 그리고 좀 재밌게 봐주시고 저는 내일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이랑 브리핑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내일이나 모레 반등 잡고 좀 돌릴 가능성은 높은데 예단하지는 말자. 일단 외국인 형님들의 스탠스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자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좀 이런 게 나왔네요. 홀도 팔고 풋도 팔고 이런 거. 풋매도를 100억을 넘게 깔았네. 이건 무슨 딱 지금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나온 거라 가지고 여러분이랑 잠깐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요? 마침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나온 포지션이라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코를 좀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나스닥 선물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뭐 파생시장 수급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닌데 사실 파생시장이 가장 투자 대금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콜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위쪽으로. 그리고 콜 매도도 없어요. 콜 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 제가 얘기 드린 거 뭐였죠? 결국 상장사 4분기 실적이 좋다고. 주식시장은 결국엔 기업의 가치를 환산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기업의 가치가 지금 우리나라가 좋다니까요. 좋아요. 쫄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파생해서 빠지면 손해, 오르면 이득. 근데 선물은 그래도 빠져야 돼. 요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바닥권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향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 12월 중순까지. 이런 것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또 오만방자하게 콜 매도를 이렇게 깔았네요. 개인이 생각하기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2700포인트 여기를 죽어도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개인들은 2700피를 다음 달 초까지 죽어도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근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반대로 외국인은 하단으로 지금 품매도 쌓고 있는데 외국인은 죽어도 지금 위치에서 한 3% 이상은 안 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50 여기 이상은 안 뺄 거야 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 드린 최하단은 2338P입니다. 물론 여기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최하단을 외국인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좀 파생시장 포지션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쟁 뉴스 자꾸 찾아보지 마세요. 결국 내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미선물이 튀거나 에코프로가 튀면은 우리 시장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재료는 항상 식상해지는 거고
전쟁보다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시장이 이번 주에 이제 슬슬 고개를 들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